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씩 많이 추워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들으시면 아마도 조금 짜증을 내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독설적이지만 있는 그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은 좀 양해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수익형 부동산 있죠? 여러분들이 사신 곳,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들이지 않습니까? 집합건물이니까.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일 거라 봅니다. 대부분은 바보들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제가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요 수익형 부동산은 결국에는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렇게 지금 할 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수익을 좀 많이 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어떤 시공사를 데리고 올 것이며, 돈은 어디에서 돈을 당겨야 될 것이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시행을 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투자를 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파산을 시켜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곳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까지도 미리 이렇게 계획을 다 설립해 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분양을 받을 분들 를 모집을 하게 되죠. 그 모집할 때도 광고를 굉장히 잘 이렇게 플랜을 짜서 또 외부에다가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는 부분.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여기가 투자에서 실패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조차도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나라의 이렇게 책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부분의 여러분들 책들 보면 어느 지역이 땅값이 많이 오르고 또 학군이 어떻고 그 주변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거는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과연 수익을 얼마만큼 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건물의 보존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에는 그 우리가 재산권을 지키고 나아가서 그 미래 가치를 우리가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우선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건물 보존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머지는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주식 시장처럼 있죠, 여러분들. 뭐 한 달 내에 아니면 5일 내에, 10일 내에, 아니면 2달 내에, 석 달 내에, 아니면 5달 내에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팔고 사고 이런 어떤 시장은 아니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동산 시장은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최소 여러분들 한 2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그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첫째가 여러분 건물 보존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 그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 전문가시라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사신 분들은 수익을 못 낸다는 거거든요. 당장은 낼 수 있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팔 때쯤 되면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절대 그 시행사라든지 그 시공사 이쪽 있죠. 손해보지 않는다고요. 그 관리업체도 그렇고. 플랜을 갖다가 미리 적어도 그 사람들은 플랜을 적어도 4, 5년은 플랜을 짜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는다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외부 변수가 생기면 또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플랜을 또 짜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그냥 뭐가 좋다 하더라, 뭐 어렵다 하더라 하니까 그냥 사시거든요. 돈이 좀 있으시면 그냥 묵혀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아이고 뭐 은행에다 넣어놔봤자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묵혀둘 필요 뭐 있냐 해가지고 그냥 이 수익형 부동산 질러버리시거든요.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신다고요. 특히 제가 늘 제가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60대 이상 되신 분들, 제 같으면 제가 삼촌뻘 되시는 분들, 아니면 뭐 70대 이상 되신, 70, 80대 이상 되신 저희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이렇게 가끔 볼 때 저는 좀 안타깝게 여깁니다. 뭐 젊으신 분들이야 사실은 뭐 이렇게 하시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투자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꽤 제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실패를 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투쟁을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투쟁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나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친구처럼 이렇게 하시면서 깔끔하게 진행을 좀 하시면 좋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해왔었고요. 과거에도. 뭐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요. 다. 물론 누구나 다 실패를 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만 그 어떤 실수나 이런 걸 하면서 고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장님들께. 저는 사실은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신축 건물이 생긴다 했을 때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땅이 매입됐을 때 그때부터 막 분양사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한 7년, 8년 전부터 홍보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일단은 갑니다. 가가지고 유심히 본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도 그 물건을 하나 사기 위해서 7, 8년 전에는 미리 본다고요. 가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있고 금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올리고 이러죠. 사진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가 생기고 이렇게 또 막 이것저것 많이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주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들 뭐 휴지부터 해가 막 이런 것들 주죠. 또 뭐 전화도 자주 오죠. 그러면 가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죠. 그렇지만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근데 멘토님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은 그럼 뭐 그 은행에 넣어놔봤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뭐 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공감하는데요. 그런 어떤 사장님들께서 제가 말씀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결국 자기가 좀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자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도 있고요, 채권 투자도 있고 외환 투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건에 대한 어떤 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한 투자들도 꽤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요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이 사실 때는 그것도 부동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사실 때 꼭 있죠. 여러분들이 그 자산을 안정된 자산에다가 일단 수익을 조금씩 내시면서 그거 들고 있으시면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분석을 꽤 좀 오랫동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게 돈이 없다 보면 여러분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좀 돈 있는 걸 좀 불려가지고 좀 크게 좀 빨리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그게 대부분의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돈 조금 있는 거 좀 더 크게 하겠다 한 방 질러버리면 결국 거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냥 막 꺼져버리거든요. 그는 모든 그 투자 세계에서는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의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들은 바보들이다. 90% 이상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점은.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은 여러분들 그 반대로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90% 이상이 그게 좋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빠져나오세요. 아니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6년 전부터 보다가요, 여러분들. 자주 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건물이 나중에 짓다가 시행사가 또 바뀌거든. 그때도 제가 다 봐요. 다른 분들은 그거 막 산다고요. 잘 될 거라 해가지고 엄청 비싼 가격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근데 시간이 지나죠. 나중에 내가 다 지어놨고도 막 건물에 엉망이고 뭐 문제점이 많죠.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성격이고요.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건물 보존 관리가 잘 돼 있는가 보는 겁니다. 건물 보존 관리 안 돼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면서 보존 관리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괜찮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제가 결국에 사람들 모아서 우리가 관리단을 소집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전체 사람들도 사신 분들도 다 좋으시니까요. 저는 다 이렇게 제가 부동산 산 경우는 다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 모든 분들한테 사실은. 근데 그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시라. 전문가시라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은 잘 모른다. 그분들이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다. 다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이 내일 어떻게 뜬다 안 뜬다 이거 알 것 같습니까? 모르는데 실체가 안 잡힐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보이는가요? 안 보일 텐데요, 여러분들 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플랜을 미리 짜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래나 저래나가 여러분들이 잘못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많이 아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쟁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하시라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그렇고요, 여러분들. 어디라도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상가를 어떤 거 살 때마다 저는 호텔이나 이런 걸 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서 있잖아요. 관리비는 일단 냅니다. 부당하다 하더라도 저는 관리비를 다 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봅니다. 그 일일이 다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관리업체나 뭐 이렇게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모아놨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재산권 미래 가치를 위해서 다음 단계 해야 될 것을 조직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깔끔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재산 가치 지키면서 여러분들 잘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 하면 대부분에 보면은 관리비가 좀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나는 내기 싫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왜 우리 건물이 많이 나오냐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는 거지.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도 왜 다른 사람들은 내는데 왜 당신은 안 내냐 또 싸우는 거지. 그러면 그 싸우면서 자기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쟤들을 제 시행사나 쟤들이 문제다 해가지고 그 전복시키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신다고요. 관리단 형성시키려고. 어떤 경우는 1층 부분이나 2층 부분에 원래 시행사가 공용 부분인데 그걸 그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준대. 처음에 그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되어 보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리단을 조성시키는 건. 그 결국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 보시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신다고요. 부당함을. 투자라는 부분은 생각은 안 하시고. 부당한 걸 당했다라니까 그때서야 나선다고요. 여러분들이.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 거기에 어떤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거르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어리석은 판단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냉철하게 그런 걸 벗어 던지십시오. 모두를 위한 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론 봉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좀 깔끔하게 하시라고요. 일 처리를 하실 때 항상. 아셨죠? 저는 좀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하고도 친했었고요. 관리소장이든 관리팀장이 다 친했다고요. 밥도 사드리시고. 그분들 만약에 누가 이렇게 우리 나중에 돼가지고는 관리단이 만들어지면 또 앉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게 그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자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런 어떤 갑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좀 없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오직 저는 전체
공동체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경제적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걸 위해서 건물의 보존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에만 좀 초점을 뒀거든요. 그거는 관리비 줄어들면서 효율화되고 이런 거잖아요. 직원분들 친절해지시고 다 친절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여러분들 나가시면은. 근데 지금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계를 모르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에라도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을 사실 때 있을 때는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보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있다면 그거 가서 사셔도 되고요. 입지도 좋고. 아니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가지고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보존 관리는 안 돼 있지만 지금부터 17반 사람들도 보니까 다들 그런 의지가 있고 하면 그거 가서 이제 관리단 조직해서 잘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권이 많이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 이렇게 듣는 부분이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전화 오시는 분들은. 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요. 제 성격, 제 생각과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아니면 누가 모욕을 해서, 모함을 해서, 아니면 누가 뭐 관리비 때문에 뭐가 어떤, 자기한테 피해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대부분이.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저는 전체를 바라보고, 제가 이거 투자를 할 때 과연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한참 보다가 나중에 한참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서 플랜을 잡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했거든요. 돈 관리라든지 이런 처리는 막 지저분하게 안 하거든요. 특히 돈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업체나 시행사나 이런 데서도 지저분하게 앉아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세계든지 간에 투자 세계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귀인을 만나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운이 좋으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투자의 세계를 가시기 위해서는. 좀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저도 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투자 관련된 책이나 이렇게 좀 보는데 방송도 이렇게 들어보면 대부분 저는 정반대로 흘러가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제하고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실제 그런 걸 해보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책만 편찬했는지. 변호사분들한테도 죄송한 말씀인데 마찬가지고요. 실제 우리가 경제적인 실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건물 보존 관리가 되고 여러분들 전체 공동체의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초점 봐야 되는데 선임료만 받기 바쁘죠. 그분들은. 어떤 경우는 이기든 지든 이기면 뭐합니까? 상장일 뿐인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조금 뒤로 물러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저한테도 연락 오실 때 어떤 사기 전에 아니면 사고 나더라도 어떤 플랜을 잡아서 샀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라고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은 특히 변호사 선임을 다 해놔놓고요. 뭘 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변호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분도 그 나름대로 뭐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건데 그런 방법으로 가면 이기더라도 별 공동체 전체 실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저한테 오셔야 되고요. 오실 때도 제가 예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사람을 볼 때 그런 부분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렇게 안 와도 돼요. 저는. 하도 제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뭐 열심히 노력하시가 그 돈 좀 앉아 해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앉아 노후 관리나 뭘 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영업장에는 전화 걸지 마시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 전화번호가 010-6410-7418번인데 문자로 반드시 보내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예의적으로 소개하시고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 다른 데 상담하시러 가시면 변호사분들이 말해서 돈을 많이 받을 텐데요.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지 않던가요? 지금까지.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예의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좀 마음이 좀 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좁아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모두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을 내실 거다. 좀 안 좋은 소리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스스로를 되뇌어 보세요. 사장님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도 전화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실 때는 꼭 있죠. 저는 더 바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제가 뭐 그냥 제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투자일 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각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니까 저 어떨 때는 그냥 좀 무례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웃고 넘어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앞으로라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우리가 인연이 맺어질 거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좀 끊어버리거든요. 굳이 그걸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운의 장이 되니까. 아셨죠? 늘 여러분들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길 저는 바라면서 다음이라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제대로 좀 더 신중해서 좀 투자를 좀 하시고요. 하셨죠? 좀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플랜을 쫙 짜서 계획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도 순간순간 어떤 외부 변수가 생겨서 잘 안 될 때는 그것도 맞춰서 또 그걸 목표를 딱 그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플랜 자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가 얼마나 힘들던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쪽에 왔다는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감안하시고 임차인 분들도 여기 아마 많이 보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분들도 투자를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게 수익형 부동산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주고 영업이익을 얼마 내고 이런 걸 다 감안하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쫙 진행하실 때 꼭 있죠. 그 건물을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관리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플랜을 짜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플랜을 짜기 잘 모르겠다면 연락을 주시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다급하시면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좀 저한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넉넉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하는 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다고 해서 또 또 연락하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저녁에 또 사람들 좀 만나야 되거든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분들 얼마나 안타까우면 멀리까지 오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 보내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플랜을 짜서 진행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